안녕하세요.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완연한 가을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가을의 풍경을 찾아서 많이들 떠나실 텐데요. 이번 여행은 가을 단풍으로 물든 환상적인 풍경의 사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원주 방계리 은행나무를 첫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 방계리엔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황금색 잎비가 쏟아지는 풍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며 노랗게 물들어 더욱 돋보이는 은행나무는 특별한 가을의 멋을 선사합니다. 수령이 짧게는 800년, 길게는 1000년 정도로 추정되며 깊은 역사와 함께 나무가 품고 있는 우아한 자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두 팔을 크게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인 16.27m의 최대 둘레와 아파트 11층 높이와 맞먹는 35m에 이르는 방계리 은행나무는 가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넓게 퍼져 웅장한 느낌을 준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만추에 접어들 때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같은 황홀경은 1년에 단 2주만 허락되며 이 기간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 아래에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듭니다. 방계리 은행나무는 사방에서 보는 느낌이 각기 다릅니다. 이 때문에 꼭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봐야 그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여주 강천섬을 두 번째 가을 단풍 명소로 소개해드립니다. 약 11년 전 완공된 4대강 사업을 통해 재정비되면서 탄생한 강천섬 유원지는 넓은 잔디밭에 약 1.2km에 이르는 은행나무 길이 가을 단풍 명소입니다. 강천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5km 남짓 떨어진 주차장에서부터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강천섬의 나무와 풀들은 들인 발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강천섬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천연 잔디광장, 은행나무길 등 힐링 장소이자 자연휴식지로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한때 초보 캠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백패킹 성지로 각광받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낚시, 화로 사용 등으로 인한 잔디 훼손, 무엇보다 음주 사고와 화장실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낚시, 야영, 취사를 금지하고 힐링센터를 건립하였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패킹 성지보다는 강천섬 유원지로 힐링하며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탈바꿈하여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한강이 굽어 흐르는 곳에 위치한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사계절 여주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수변을 조망하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마음의 여유를 찾아 떠나보세요. 비밀의 숲에 숨겨진 아름다운 단풍 여행지 논산 온빛 자연휴양림을 세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온빛 자연휴양림은 뷰가 아름답다고 입소문나면서 급부상한 논산 가볼만한 곳으로 거기에 더해 2021년 12월부터 방영된 TV 드라마 그의 우리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좀 더 유명해졌는데요. 메타세커이아 나무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오면 산책하기 좋은 오솔길이 펼쳐지며 오솔길의 끝에 도착하면 이국적인 모습의 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며 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어우러져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무릉덩이에 비친 산장의 반영과 메타세커이아 나무를 보다 보면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며 오솔길을 따라 잘 꾸며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누군가라도 말없이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온빛 자연휴양림은 사유지로 다양한 편의시설은 부족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숲과 아담하면서도 잔잔한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알록달록 가을빛 물든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담은 온빛 자연휴양림으로 가을 나들이 어떠세요? 이국적인 메타세쿼이아 숲이 울창한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네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대전 서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 팔경으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산책로 그리고 등산로가 있어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와 쉼터가 곳곳에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이곳은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앞로, 추억의 놀이, 출렁다리, 교과서, 식물원, 생태연못, 숲속 교실 등을 갖추고 있어 자연과 더불어 자연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역시나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로 지상 16m 높이에 놓인 스카이웨이는 메타세쿼이아 숲 사이를 따라 놓여 있어 메타세쿼이아를 곁에 두고 공중으로 난 산책로를 걸으면 노랗게 물든 가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웨이가 끝나는 지점에는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가 보입니다. 나선형 덱으로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아 정상부에 다다를 수 있으며 비로소 메타세쿼이아 숲과 눈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늦은 가을에는 메타세쿼이아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사이의 골짜기 계곡물 소리와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의성 빙산사지 5층 석탑을 5번째 여행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의성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빙계계곡 근처에 있는 빙계 8경 중 하나인 빙산사지 5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빙계계곡에서 만날 수 있는 의성 빙산사지 5층 석탑은 춘산면 빙산사터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이후에 조성된 불탑입니다. 의성 빙산사지 5층 석탑은 돌을 벽돌 크기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으로 의성 탑일이 5층 석탑을 모방한 것입니다. 탑 신부를 보면 1층 몸돌은 네모서리에 딴 돌로 모서리 기둥을 세우고 정면에 네모진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공간은 불상 등을 모셔두는 용도로 쓰였으며 2층 이상부터 몸돌은 그 높이가 1층에 비해 반 이상 줄었으며 5개의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각 4단씩입니다. 지붕돌의 경사진면은 각 5단의 층으로 이루어졌고 정상의 머리 장식 부분에는 머리 장식 받침만 남아 있습니다. 빙산사지 5층 석탑이 위치한 의성군립공원 빙계계곡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경북 8경 가운데 하나로 골짜기를 따라 시원한 물이 흐르며 8곳에 이름난 빙계 8경이 있습니다. 빙계계곡은 얼음구멍과 바람구멍이 있어 빙산이라고도 하며 그 산을 감돌아 흐르는 내를 빙계라 하고 동네를 빙계리라 불렀습니다. 빙열과 풍열은 해마다 입춘 무렵부터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한겨울인 동지 무렵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이 거꾸로 도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곡 내의 크고 작은 암석들은 주변 절벽과 어우러진 경치가 아름다워 사계절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통 노란빛을 발하는 경이로운 세상 고령다산 은행나무 숲을 6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고령다산 은행나무 숲은 은행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잎이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으로 다산면 좌악리 낙동강변에 위치한 은행나무 숲입니다. 고령다산 은행나무 숲은 1990년쯤부터 조성되어 지금은 30년 수령의 은행나무로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캠핑장으로 계획되었으나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인적 없는 숲이 되었죠. 사람의 발길이 제대로 닿지 않았기에 더욱 자연 본연의 숲을 이루면서 가을이면 노란 세상으로 변하는데요. 특히 1km 넘게 이어진 노란 은행나무 숲과 낙동강의 여유로움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매년 10월부터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는 11월 중순이면 절정을 이루어 숲은 샛노란색으로 변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닥은 노란 카펫을 깔아놓은 듯 계절의 변화를 알립니다. 낙동강변의 억새 또한 장관을 이루어 조성된 자전거길을 따라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가을이면 계절의 변화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북 단풍 명소로 고령 은행나무 숲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노거목이 줄지어선 제방을 따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담양 관방제림을 7번째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전남 담양 관방제림은 담양의 관방천에 있는 제방으로 길이가 6km에 이르는 긴 뚝길입니다. 특히 2km에 걸쳐 조성된 숲길은 수령 300에서 4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가을 단풍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길게 늘어선 단풍나무들이 잔잔한 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습니다. 관방제림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은 인공림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어 역사 및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참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이팝나무 등 오래되고 키 큰 나무들 420여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을 단풍으로 물든 담양천의 환상적인 풍경은 절로 감탄사를 쏟게 만든답니다. 자전거를 타도 좋고 걸어도 좋은 숲길은 뚜벅이 여행객에게 제격입니다. 단풍뿐 아니라 물가를 따라 피어난 무성한 갈대는 자연의 포토존이 됩니다. 담양 관방천을 가운데에 두고 관방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멋진 관방제림의 산책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니 온전히 한 바퀴를 다 거닐면서 가을을 만끽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걷다 보면 관방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를 통해서 개천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관방제림의 모습은 진짜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게 되는 전경이 펼쳐집니다. 국내 메타세콰이어 길 중 가장 유명한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8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메타세쿼이아 길이 여러 곳 자리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곳은 단연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입니다. 하늘로 장대하게 뻗은 나무들이 만드는 터널 아래를 걷다 보면 상쾌함의 극치를 맛보게 됩니다. 특히 가을날 단풍이 물든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준답니다. 전국에 많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생겼지만 단연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 담양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가로수들이 가을을 맞아 고운 빛깔로 치장하고 있는데요. 강한 햇살에 더욱 빛을 내며 화사한 길을 내어줍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된 지 50년이 가까워지면서 꽤 거대한 몸집의 높이만 25m에 이르며 가지도 무척 왕성하게 뻗은 덕에 말 그대로 사시사철 멋진 장관을 뿜어냅니다. 그 풍광은 수시로 영화와 광고에서 단골 배경으로 등장해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으며 전국을 휩쓴 메타세쿼이아 열풍이 지나간 지 오래됐어도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법 쌀쌀해진 가을 날씨 속에 메타세쿼이아 길이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으며 물들어갑니다. 그림자가 쉬고 있는 고즈넉한 정자 담양 시경정을 9번째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시경정은 조선 명종 때 서하당 송강 정철의 처외제 당숙인 김성원이
그의 장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면 2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정자로 부용당, 서화당과 함께 정자 원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경정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시경정 정면 소나무 사이로 광주호로 흐르는 자미탄이 보입니다. 자미는 백일홍 또는 배롱나무의 별칭으로 자미탄이란 배롱나무가 양쪽으로 줄지어 피어있는 개울가란 뜻입니다. 시경정 뒤편으로는 성산별곡 시비와 노거송, 배롱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송강정철이 성산별곡, 시경정 20령 등 한시와 가사 및 단가 등을 남겨 송강문학의 산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고전문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소나무 고목과 송림, 배롱나무 등이 있어 매우 아름답고 정자 뒤쪽으로는 정철의 성산별곡 가사비와 천년송이 눈길을 끕니다. 옛날 선인들은 세속을 떠나 있는 곳, 그림자도 쉬는 그곳을 시경세계라 불렀다고 합니다. 시경정은 바로 이러한 시경세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남 은행나무 명소이자 밀양의 핫플레이스 밀양 금시당 백곡제를 10번째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가을을 보내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볼 수 있는 경남 은행나무 명소 밀양 금시당 백곡제에는 460년 된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매년 11월 은행나무가 물들어갈 때쯤이면 밀양 금시당 백곡제의 은행나무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집니다. 그 때문에 금시당 유원지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주차 후 호천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밀양강의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호젓이 걷다 보면 약간의 오르막길과 함께 소나무가 우거진 호두산과 용두산이 감싸안은 기와집 밀양 금시당 백곡제를 만납니다. 밀양 금시당 백곡제는 조선 명종 때 학자이자 좌부승지로 지낸 이광진 선생이 만년에 고향으로 내려와 휴양과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별서입니다. 밀양 금시당 백곡제로 들어오는 대문과 현문을 통과하면 실용성을 강조한 영남지방별서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정당인 금시당을 중심으로 왼쪽은 백곡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은 금시당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1743년 선생의 5세손 백곡 이지훈 선생에 의해 복원된 건물입니다. 밀양 금시당 백곡제에 210년 된 매화나무 옆으로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백곡 이지훈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건물 백곡제입니다. 양식과 규모는 금시당과 동일하고 온돌과 마루의 배치만 반대 방향인데 한 공간에 두 건물이 나란히 함께 있어 금시당 백곡제라 부릅니다. 밀양 금시당 백곡제에는 선비의 청년과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꽃, 홍도화, 배롱나무, 백송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는데 계절마다 피고 지는 수목들로 밀양 금시당 백곡제를 찾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조선 선비가 꾸민 낭만과 정취 가득한 별서 정원, 밀양 월연정을 11번째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밀양강을 곁에 두고 좁은 숲속 오솔길을 잠시 걸어가면 멋진 정자가 보이는데요. 월연정은 조선 중종 때 한림학사를 지낸 월연 이태 선생이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벼슬을 버리고 밀양으로 돌아와 지은 쌍경당 월연대 일원을 얘기하는데요.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명승 제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쌍경당과 월연대는 추화산 동쪽 기슭 밀양강과 단장천이 만나는 절벽 위에 들어선 정자를 겸한 별장으로 달이 하늘과 강물에 떠 있는 그림 같은 풍경으로 쌍경은 강물과 달이 함께 맑기가 거울 같다는 뜻이고 월연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는 연못이라는 뜻이랍니다. 밀양 강변 아름다운 고택과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월연정은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름꽃인 붉은 배롱나무꽃이 저물고 단풍이 붉게 물드는 이 계절에 월연정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1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 12월의 문턱에 닿았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화려한 단풍이 깃든 아름다운 낭만의 장소에서 가을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이었습니다.